이게 잠정 수역 내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이게 외교적으로 협의가 됐다든지 또 평화적으로 양국 간의 의견 조율하여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례적 대응 전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외교부 장관께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 성명을 이미 냈고, 또 외교부 장관 한중 장관께서도 한중 장관에 협의할 때 우리 장관께서도 이 문제는 제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이리 오세요. 제가 지난 2월 초에 우리 국방위 현안 질의를 하면서 당시 김선호 국방 차관이죠. 장관 대행한테 이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외교적인 기본적인 입장 표명 외에 강력 대응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해수부, 해경, 외교, 국방부 실무자들 다 불렀습니다.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조치가 뭐가 있냐? 한마디로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요, 이 한중 양궁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수역을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항행이라든지 어업활동 외에 이런 구조물 설치라든지 자원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국제규범 위반 행위고 심지어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나라 아시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 이후에 2049년까지 중국몽 건설하겠다 해서 해양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이 사람들이 해양경비대법을 만든 게 2021년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남중국 해에서 필리핀, 베트남하고 중국이 어떤 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인공섬 7개를 만들고 거기에다 레이더 기지 또 활주로 경락고 미사일 이걸 다 배치했습니다. 또 동중국에서는 일본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연가스 시출을 위한 구조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현난 1호, 2호, 3난, 3호까지도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영유권 주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제가 강력 대응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왕이 외교부장의 어떤 이 사진 찍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것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빨리 철거를 요청을 해야 된다. 철거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 강제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강력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있는 분쟁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불법 행위를, 중국의 불법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서해 알박기 시도, 서해 지역은 단순히 업지역이 아니라 우리 해양 안보 주권이 걸려있는 전략 요충지다. 그래서 알박기 시도 반드시 강력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대응,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하거나 저쪽이 말 안 들면은 강제 철거도 우리가 고려할 정도로 강하게 단호한 조치를 해야 이런 식으로 맥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국 2002년도 동북공정 하지 않았습니까? 동북공정 해가지고 그때 뭐 했습니까? 중국 배원방사 연구센터 만들어가지고 제가 중국을 그 발해 유적지를 돌면서 놀랬습니다. 발해라는 나라가 중국의 일개 지방 정부라고 했습니다. 2017년 시진핑은 트럼프 만나서 대한민국 중국의 영토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교재에서 벌써부터 중화민족 공동체 개론해가지고 발해사, 발해, 고구려 전부 다다
발해 고구려까지도 전부 중국의 영토라고 합니다. 이게 동북공정, 이 서해공정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대응을 못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지금 비화되는 시점에서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 MBC의 이문장입니다. 아까 그 초치 요구라든지 아까 미래성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정부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들 불러다가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한 3, 4일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못 가져옵니다.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국방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청사항입니다. 안을 우리가 이제 직접 국회의원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제시하는 거죠. 한 말씀하시죠. 우선 이 실상을 중국이 우리에게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됩니다. 공동 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지 안 할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1호, 2호, 3호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우리 안방까지도 내주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이번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 실사선이 이 부근에 가가지고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방해했다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양조사선이 갔는데 그 구조물 1km 지점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 우리 해양조사선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저희 해경하고 저 중국 측 해양경비대하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결국 물러나는 걸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1842년도인가 그때부터 아편전쟁으로부터 1949년 1839년 아편전쟁으로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때까지 굴욕의 세기라고 합니다. 영토 주권을 빼앗긴 아주 굴욕의 세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단호하다. 자기네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영토 주권적 측면에서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가 냉수대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호의 양식에 좀 적합한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설란 1호, 2호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 더 설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주면서 이 오염원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여기는 한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원에 대한 것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오염원이 발생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또 여기에 이 구조물에 여러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나 장비들을 수중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수역 내에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방치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어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하지 않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임명을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임무복귀 하셨기 때문에 조속하게 임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국방위원장으로서 야당의 간사한테도 요청을 했었고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 김병주 의원도 최상목 대대행께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에 부담이 되니
여야가 함께 빨리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당은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국방부 장관 목을 민주당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서 아예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국무총리께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금 군의 인사를 사령관들 인사에서부터 지휘부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께서 한덕수 대행께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